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재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이었죠. 국정 브리핑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신이 구상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 큰 방향들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진심으로 하실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신이 구상한 연금 개혁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저는 이런 속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한자 성어로는 견란국에, 볼견자, 알란자, 구할구자, 닭개자, 달걀을 보고 닭이 되어 울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지나치게 성급함을 이루는 말인데요.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을 견란국에 비유를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하냐, 왜 시급한 개혁 과제냐 라고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하는 보따리가 있어요. 돈 보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부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9%, 절반인 4.5%는 자기 급여에서 나가고 나머지 절반 4.5%는 회사에서 내주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자영업이라든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액을 자기 소득에서 지불을 하고요.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이 돈 보따리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돈 보따리에서 나오는 연금 지급액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지급액은 급격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돈 보따리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가지고 지금부터 31년, 그러니까 2055년이면은 돈 보따리가 완전히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통계청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내년 2025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2181만 명이에요. 그런데 5년 뒤에는 2090만 명으로 줄어들고, 또 5년 뒤인 2035년에는 1967만 명.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에 90만 명이 줄어들고, 또 5년이 더 지나가면은 123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래 빨간색은 수급자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025년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721만 명이에요. 근데 5년 뒤에는 900만 명으로 약 180만 명이 늘어나요. 또 5년 뒤에는 1102만 명, 무려 202만 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록 돈을 내는 가입자는 줄어들고 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연금 기금이 지금은 흑자지만은 적자로 전환이 되고 결국 2055년에는 고갈이 될 거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든 자료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연금보험 수입은 60조 정도, 그리고 연금 지출액은 42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흑자인 거죠. 18조 원 정도 흑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고 특히 연금 지출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에 연금 지출액이 1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10년 뒤인 2022년에는 3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불과 2년 뒤 아닙니까? 불과 2년 뒤인 올해에는 42조. 그러니까 2년 만에 지출액이 12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2041년이면은 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적자로 전환이 되고 적자폭이 점점 커져가지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3년이면은 이제 연금이 고갈될 거다. 지금부터 29년 뒤. 근데 정부의 재정 추계로는 2055년. 지금부터 31년 뒤면은 연금이 고갈이 된다. 이런 지금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뭐 하고 있었나? 손을 놓고 있었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신용은 했어요. 신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의 그 연금 추이, 그 돈 보따리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국민들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국민들이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때만 모면하자라는 심정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한 거죠. 그래도 뭐 앞으로 뭐 30년 남았고 40년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접근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국회 연금 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2년 동안 꾸렸거든요. 그래서 국회 연금 투기에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각계 시민 대표, 각계 전문가, 연금 전문가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든 안이 뭐냐면은, 지금은 보험료율이 9%고 소득 대체율이 42%인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을 하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을 하자. 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연평균 소득이 5천만 원이었으면은 2,500만 원 정도, 내 가입 기간 연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는 연금으로 돌려주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 투기가 어떻게 입장을 내놨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데는 오케이, 그래 13% 정도로 올리자. 뭐 20% 30% 이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극격하게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 근데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뭐 거의 50%를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40% 정도를 주장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접점을 거의 찾았는데 43대 44로 거의 근접을 했죠.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를 해요. 이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는데 어쨌든 연금 투기에서는 거의 근접을 했어요. 1%포인트는 뭐 사실 이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됐느냐. 민주당은 일단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고치는 거, 이거를 모수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 가서 구조개혁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묘하게도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가 아주 격렬하게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제 걷어찬 거죠. 걷어차고 아이 안 돼. 이거 해봤자 연금 고갈 시기를 7, 8년 정도 늦추는 것밖에 안 돼. 뭐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돼라고 하면서 걷어찼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난 목요일에 내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합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내놓겠어라고 발표를 한 게 바로 이번에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입니다. 그러면은 연금 개혁안의 내용이 뭐냐?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큰 방향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저출산과 관련된 이제 보험료 지원이에요. 지금도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고 공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은 자기가 20년 동안 가입을 했으니까 20년 불입분에 대한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애가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는 1년 6개월을 연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20년 가입했지만 22년 6개월 가입한 걸로 국가가 인정을 해줘요. 2년 6개월분은 국고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지금도 있는 제도예요. 다음에 우리가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6개월 복무 기간을 연금에 가입한 걸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더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 출산 여성 같은 경우에 첫째 애도 1년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애를 셋 낳으면은 22년 6개월이 아니라 23년 6개월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군복무 기간도 전체를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20개월, 21개월을 전체를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이게 뭔 얘기냐? 지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2070년에 연금이 고갈이 돼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애를 더 안 낳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네. 그래가지고 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10년 땡겨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든지 지급받는 연금액을 깎든지 아니면은 연금 수령 나이를 뒤로 늦추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인데, 자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시일 뿐입니다. 이게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30대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씩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대는 0.8%포인트씩 5년에 걸쳐서 인상을 하고 50대 같으면은 한꺼번에 4%포인트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안을 차등 적용하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시기가 짧은 중장년 세대의 부담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2055년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늦추겠다. 2085년까지.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만든 모수 개혁안으로는 기껏해야 7 내지 8년 연장시키는 거지만은 매 연금 개혁안으로는 30년을 뒤로 늦출 수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